그리고 1학년에 다른 반에 또 들어가 봐요. 그럼 각 반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상미쌤 반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대박. 지금 곁에서 딴 생각에 잠겨 걷고 있는 그대, 설레는 마음에 몰래 그대 모습 바라보면서 내 안에 담아요. 좋을 텐데 너의 손 꼭 잡고 그냥 이 길을 걸었으면 내겐 너뿐인 걸 꼭 네가 알아줬으면 좋을 텐데. 난 화낼 줄도 몰라 내 내재가 어때.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짧은 세월은 너무나 보잘것없어. 오늘 특별히 또 김상민 선생님 같은 학교에 동학년은 아니시라고 하는데 임진영 선생님하고 노연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안녕하세요. 임진영입니다. 반가워요. 네. 와, 솔직히 저는 약간 교담이어서 담임 선생님 수업하고 아이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한테 하는 게. 그래서 조금 확인하러? 감시하러? 너무 궁금한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한번 구경 왔어요. 네, 저는 6학년 담임 맡고 있는 노현화라고 하고요. 저는 이런 수업에 대해서 나눔하는 것 자체도 저는 이렇게 처음 경험해 보는 거라서 선생님들이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1학기 때는 조수연쌤 수업 나눔할 때 김상민쌤이 수업 나눔 안내자 했었고 오늘은 반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단계로 할 텐데 조수연 선생님 또 사실 뭐 긴장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라는 거 다들 아실 텐데 우리 셋이 밥 먹는데 계속 뭐 긴장된다 막 이렇게 입에 발린 얘기 해가지고 제가 되게 뭐라고 했는데 어쨌든 환영의 또 박수로 조수연 선생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먼저 귀한 수업을 나눠주신 김상민 선생님께 큰 박수로 격려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안지정 선생님과 노현아 선생님까지 같이 참석하셔서 너무 반갑고 우리 전영훈 선생님, 박윤환 선생님, 정지경 선생님, 이미혜 선생님, 이현영 선생님, 이정원 선생님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일단 김상민 선생님께서 1학년 일반 학생들과 그 국어 수업 듣는 사람을 생각하며 기분을 말해요라는 주제로 수업하신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지금 수업 나눔을 앞두신 김상민 선생님 마음이 어떠신지 조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1학년 교실을 경험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아마 되게 놀라고 정말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 수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상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1학년 교실은. 그래서 좀 저학년을 안 들어가 보셨거나 좀 할 계획 있는데 이걸 보고 겁내하시면 어떡하지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고 참관하신 분들도 다 중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충격이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충격과 공포로 그날 막 머리가 아팠다, 막 뒷골 당겼다, 막 좀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2교시 수업부터 오셔가지고 네, 봐주셨는데 그냥 감사했어요. 저는 그냥 네, 그냥 와주셔서 감사하고 좀 뭔가 위로가 제가 위로 받을 수 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간을 통해서 뭔가 너 잘하고 있어 이런 말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기대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마음을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일단은 선생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수업을 하셨는지를 성찰지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성찰지는 좀 그 전에 써야 하는데 또 막 바쁜 와중에 또 못 쓸까봐 막 미리미리 열심히 썼는데요. 그냥 수업 진도대로 나가다가 이제 국어, 6단원, 고운 말을 해요라는 단원이 있어서 마침 항상 늘 일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냥 언어 생활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저희 반에서 하는 평화대화법도 있고 해서 잘 됐다. 늘 일상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라서 그냥 했는데 사실 재미가 없는 수업이긴 했어요. 그냥 말하고 말풍선 채우고 이런 수업이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활동을 해야 되는데 또 기본적인 거 하다 보니까 또 특별한 재미있는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했어요. 그냥 원래 해야 하는 거고 뭐 이 수업을 위해서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의도는 뭐 자기 기분을 적절하게 말하는 거. 저는 이제 평화대화법 초등 선생님은 아시겠지만 그 행간바 인사약 있잖아요. 행동, 감정, 바람을 이야기하고 내가 불편했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반대 상대방 아이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하는 그런 대화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학기 초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1학년이지만 굉장히 많이 연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충분히 강조하는 수업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수업은 저희 반은 진짜 학기 초부터 굉장히 눈에 띄는 아이가 많은 아이들이었어요. 남자 9명, 여자 9명인데 남학생 9명 중에 17명이 다 활동적이고 진짜 에너제틱 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정말 순수한 영혼들도 있지만 굉장히 똘똘해요. 똘똘하니까 장난을 쳐요. 그리고 똘똘하니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그냥 두면 재밌기도 한데 그냥 두면 수업이 안 되고 또 근데를 하다 보면 조용히 따라온 애들이 막 너무 집중 안 되고 힘들어하고 그런 딜레마가 계속 매 시간마다 있었어요. 좀 내려주시고요. 올려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수업 중 많이 했던 생각은 말 그대로 진짜 지쳤어요, 사실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제가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정말 어떤 날은 수업 끝나고 아무것도 못 하겠는 날도 있었고, 그냥 잤어요. 한 20분을 자고, 뭐 이런 날도 있었어요. 이 아이들을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나는 1년짜리 학교 엄마인데, 그런 마음도 있는데, 다정하게, 나도 노력하고 막, 나도 진짜 다정하거나 뭐, 막 사랑하는 그런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열심히 노력해서 한 거거든요. 근데 뭐 그래도 불만인 학부모도 있고 또 아이들도 좀 다 애정을 갈구하는 아이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그러면서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혼자 또 도닥에다가 이만하면 됐어 이런 생각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수업 나눔을 통해서는 그냥 동감해 주시고 나도 이런 면이 있어서 이런 장면이 또 떠오르고 각자의 그 교실에서 같이 또 고민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냥 그런 동감? 그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할 것 같고요. 1학년은 반편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반은 막 몰려있는 반이 있다 했는데 저는 늘 항상 그 학년에서 제일 힘든 반을 맡아요. 이상하게. 그래서 이제 오죽했으면 제가 스스로 영상을 찍었어요. 안 되겠다. 얘네가 보여줘야겠다. 이 모습을. 그 중학년 때 썼던 방법인데 녹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쩌다가 전국 스코어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거죠. 그 완전 생 민낯의 수업을 보여드렸는데 다들 막 예, 진짜 힘들겠다. 너 어떻게 하니 사니 막 이런. 그래서 나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좀 좋아졌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 수업에서는 원래 수업 때 진짜 힘들게 한 애들은 진짜 눈치껏 안 하는 거예요. 갑자기 수업 보신 분 알겠지만, 지혜쌤 아시겠지만, 첫 1인자들이 다 손들고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조용히 앉아 있는 거예요. 하고 웬일인가 했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 2인자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정말. 너무 생각도 못했던 뜨아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준비한 것들을 제대로 했나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수업 보니까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저도 이제 멘붕이 된 거예요. 거의 끝날 때쯤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걔네 이제 단둘하다 보니까. 그래서 힘없이 끝냈는데, 그리고 나서 학생 인터뷰를 35분을 해주셔가지고, 학생 인터뷰 하면서 조금 가라앉히고, 근데 재밌었어요. 그냥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모들께도 이런 수업 한다 안내 드리고, 애들도 좀 색다른 경험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는 또 그 귀염둥이 VIP들 얼굴의 모습과 그런 말들을 영상에 담겨놨잖아요. 너무 그게 소중한 영상 같아요. 이제는 이제 수업을 함께 보신 수업 친구 선생님들께서 김상민 선생님 수업에서 어떤 부분이 의미가 있었는지, 또 학생들이 배움이 일어났던 구체적인 장면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찾아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영쌤께서 타임키퍼에 한 번씩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2분 40초로 할 거고요. 3분 하면 한번 수연쌤이 이렇게 돌려주시는 걸로 할게요. 3분 얘기 듣고 상민쌤 얘기 듣고 수연쌤이 정리해 주시는 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수업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미애쌤부터. 제가 막 이게 내용을 수업을 보면서 사실 적기는 뭘 너무 많이 적었는데, 사실은 지금 제 머릿속에도 그게 이렇게 좀 구조화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15분을 보고 나서 한 45분 지난 것 같은 느낌? 말을 못 읽겠고, 사실은 아까 수업을 보면서 사실 막 심장도 약간 벌렁거리는 거예요, 저는 수업 보는 동안. 그리고 사실 전체적으로, 너무 진짜 이거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김상민 선생님이 부족한 게 사실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의 어떤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은 아까 약간 눈물 참으면서 봤던 게,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그 한태씨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저렇게 이제 에너지를 사실 쏟아내는데, 이거를 사실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라 3월부터 이제 지금까지 사실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일단은 선생님한테 진짜 그 얘기를 너무 해줬어요. 부족한 게 진짜 절대 아니고, 이 아이들의 어떤, 누가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 네, 저 타임키퍼가 안 보여서 여기까지 저 너무 오버했죠. 죄송해요. 타임키퍼가 안 보여서 죄송해요. 네, 못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네. 정리가 안 돼서. 네, 아니에요. 네, 미애쌤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말씀. 자, 그러면 이제는 혹시 먼저 말씀하시고 싶으신 선생님부터 조금, 네, 기회를 좀 드리고 싶은데, 손 들어주세요. 네, 현영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 혹시, 격려해 주실 분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행수형 선생님들 수업에 중독됐어요. 네. 상기 선생님 예전 수업까지 수업 나눔했던 것까지 같이 보면서 같이 이렇게 쭉 동행해 봤는데, 저는 이 수업 보면서 참 느낀 인상을 그냥 단어로 말하자면 질서였어요. 질서. 모든 것이 질서롭고 다 선생님이 정식으로 아이들을 대해주시는 걸 느꼈고, 저는 교직 24년을 10년을 1학년하고 10년을 6학년하고 5학년 2번, 3학년 1번 이렇게밖에 못 해봤거든요. 또 작년에 1학년 했다가 이번에 6학년을 하는데, 저도 1학년과 6학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힐링하고 다시 1학년으로 가고 1학년 아이들 또 섬기고 그런 다음에 또 6학년을 가서 힐링 한번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제 눈에는 1학년 일반 교실에 상처받는 아이들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사랑은 받는 만큼 또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이들한테 한결같은 모습으로 흔들리지 않으시고, 아까 현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소중하고 정식으로 뭐든지
뭐 판서하시는 거, 학급 환경 꾸며놓으신 거, 그렇게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아까 선생님이 이 수업 영상 찍은 게 아이들한테 소중한 영상 같아서 나중에 그렇다라고 하면서 보여주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소중한이라는 단어가 참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업 보고 나서도 그냥 혼자 교실에 앉아 있는데 자꾸 머릿속으로 기억나고 마음에 남아서 정말 제 마음이 찡한 그런 수업이었어요. 우리 상미 선생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미애쌤 또 현영쌤, 진경쌤 이렇게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따뜻한 말씀, 우리 상미쌤 이 말씀 듣고 어땠는지 네, 좀 나눠주실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행수 선생님들은 정말 격려의 달인이시고 또 공감의 달인이신 것 같아요. 진짜 1학년 또 경험하시는 선생님들이라 역시 어려움을 또 알아주시고 또 여기 지금 특히 진경쌤께서 우리 반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신 게 저는 지금 막 울림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학부모들 대할 때도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랑도 개인적으로 부딪히는 것도 있고 그 아이들이 안쓰러운 것도 있고 되게 여러 명의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기가 딸리고 하니까 제가 요즘에 잘 안 듣던 클래식도 들어요. 밤에 너무 힐링이 필요한 거예요. 들으면서 막 달달한 것도 막 엄청 많이 먹고 막 그래요. 막 샤워 뜨뜻한 물로 막 한 다음에 다 잊어야 돼요. 막 그리고 막 정말 다짐을 하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침에. 그런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1학기 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1학기 때 정말 멘붕이었어요. 저도 분노가 있고 정의로운 그 인류형으로서 막 뒷골이 막 확 올라오는 혈압이 올라오는데 1학기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제가 6학년 많이 해봤잖아요. 선생님 와 소리 지르고 막 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다 이해해 주시고 역시 문제되는 부분을 또 잘 캐치해 주시고 제가 또 한결같이 또 끌고 나가는 것도 이해해 주시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선생님들 또 격려해 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옥길 선생님 지금 8유형과 1유형이 나와서 전 노옥길 선생님 애니어그램이 너무 생각나서 우리 노옥길 선생님을 좀 초대하고 싶은데 저러면 못 살 것 같아요. 정말. 나 예전에 대청 처음 있을 때 중학교 1학년 남자애들 34명, 우리 남자애들이 딱 34명 남자애들 우리 반 애들이 저보다 더 했으면 되지, 덜 하지는 않았는데, 나 죽는 줄 알았거든, 진짜.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는 어쨌든 아침 조종래 시간에 만나고 수업 시간 일주일에 한두 시간 만나는 거고 조종래 시간이지만 쉬는 시간마다 이렇게 와가지고 내 뒤에 서서 계속 쫙 배수준을 치면서 뭐 이르고 싸워서 터진 거 나오고 뭐 이러긴 했지만 어쨌든 이 매 시간을 그 교실에서 매 수업을 하루 종일 이렇게 매차실을 끌고 가야 되는데 정말 그 과정들이 선생님의 진심들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가고 절대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는 제자로 끈끈하게 남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선생님 너무 애쓰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대단하다고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너무 애쓰세요. 또 이 와중에 또 박윤아 선생님이 화면을 켜고 들어오셨습니다. 촬영을 직접 하셨는데 좀 격려해 주세요. 저도 앞에 얘기 들으면서 또 되게 수업에 대한 의미들이 많이 또 다가왔는데요. 진짜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문제 아이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라는 책을 또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처럼 진짜 그 도화지가 백지 같은 아이들이었을 텐데 자라면서 그렇게 이제 각자의 성향을 갖게 되는데 그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 물려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도 참 되게 두려워하는 지점인데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 가정과 그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학교에서 우리 상미쌤이 진짜 우리 아까 정진경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질서와 조화를 잡아가고 있구나.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그 아이들을 상담하고 이렇게 자각시키고 울림을 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도 상미쌤이 교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힘들었던 아이들이 배움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화를 이뤄가시는 그 모습이 전 되게 사실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는 아이들, 또 수준이 낮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반에 있는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랑 또 순종적인 그런 배움에 잘 참여하는 아이들 모두가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활동지도 처음에 2개만 해도 돼. 그런데 되게 넉넉하게 준비하면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아이들은 또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진짜 그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약간 그런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되게 와, 우리 상규쌤이 진짜 배움의 지휘자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교과에 대한 공부뿐만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구나. 왜냐면 내 옆에 있는 애가 저러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배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얘들이 또 자극을 받고, 그러면서 진짜 다양하고 깊이 있는 그 통합적인 공부가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단순히 어떤 상담 정도가 아니라, 물론 상담도 단순한 게 아니지만, 그래서 진짜 상규 선생님을 너무 진짜 다시 한번 존경하게 됐고, 특히 그 분노를 유발하는 그 여러 지점들이 있었는데, 분노해야 될 때가 물론 필요한데 그 분노로 인해서 경직될 수 있는 배움의 분위기를 피하고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연주를 끊지 않고 계속 진짜 꾸역꾸역 연주를 해서 결국 그 하나의 곡을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진짜 탁월한 지휘자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진짜 명언이 쏟아지네요, 진짜. 자, 우리 지휘자님께서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어떤 또 마음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지휘를 할 마음이 사실 없지만, 저는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요. 제가 해야 될 일이다. 선생님은 이걸 니네들이 해야 되도록 도와줘야 한다. 선생님이 일이니까 너희들 안 되면은 남아서라도 시키겠다. 약간 그렇게 약간 위협적으로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마음 편한 것 같아요. 1학년이라 사실 그 어떤 가르쳐야 될 양이 많진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는 진짜 얘네가 기본적인 걸 배워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크고요. 얘네가 어떤 선생님 만나건 어떤 친구들 만나건 이렇게 잘 어우러져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 같고, 정말 분노하죠. 저도 많이 흔들렸어요. 진짜 그 수업에서 많이 잘 보셨고요. 네, 많이 흔들렸고, 제가 뭐 화를 못 내서 안 내는 게 아니고 진짜 꾹꾹 참았거든요. 하다가 제가 그 학습지 하고 그 이후에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그게 너무 심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굉장히 그거 참는 걸 많이 연습했던 것 같고, 이 수업을 다시 보면서 되게 보기 진짜 싫었는데 다시 보니까 제가 참는 게 보이는 거예요. 잘 참았다. 그런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지금 시기에 1학년 맡은 게 참 감사하거든요. 제가 조금 더 이게 더 이렇게 열정적이었을 때 맡았으면 완전히 진짜 야!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시기에 맡은 게 조금 감사하고, 조금 참고 그냥 귀여운 면이 좀 보이고, 이제 보내고 나면 킥킥대고 웃고 있어요. 제가 그 남긴 거 보고 웃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냥 저를 좀 엄마 아빠들이 지지해 주시면 충분히 저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이 약간 있어요. 근데 걔 중에 이제 좀 트러블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제가 더 못해주겠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지만 거기까지만 해야겠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인내와 어떤 그냥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도 또한 성장하는 그 1학년 시기인 것 같고, 감사합니다, 진짜. 네, 여기 현장에서도 정우쌤이 엄청 빵빵 터지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촬영을 하시고 나서 되게 큰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셨던 정우쌤. 하지만 상미쌤을 존경하게 되었던 정우쌤이. 사실 이제 저도 이제 상미쌤이 제가 이제 그 공동체에서 많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미쌤이랑 이렇게 성향적으로 좀 비슷한 면이 많다는 걸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뭔가를
화가 날 때가 비슷하다던가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보면서 얼마나 참고 1년을 지냈을지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제 모임도 이제 상미쌤이 보면은 제가 이제 되게 개인적으로 사실 뭐 표현은 안 했지만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되게 그 꾸준함이 있어요, 상미쌤이. 네.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훌륭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지없이 학교에서 그 성실하고 이게 진짜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피하면 안 될 일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공교육이라는 게 각 학교 뭐 출신 뭐 집안의 부유함 뭐 그 뭐 브루티에가 뭐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다 메워줄 수 있는 게 사실 공교육의 기능인데 교사가 포기하면 그 공교육의 기능을 사회적으로 기능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사실 노력은 개인 교사의 어떤 그 딜레마와 아픔으로 사회적 비용을 지금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초등학교에서 김상민 쌤 같은 분들이 안 계시면 중학교에서 저희가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되게 고맙다.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듯이 정진경 쌤이 얘기했듯이 가정의 여러 가지 아픔을 한번 완충해주고 있거든, 사회에서. 네, 그렇게 하고 중학교 때 또 한 번 완충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막 퇴학시키고 이러는 건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고 제가 시간이 지났는데 한마디만 더 드리면은 이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저는 이제 사랑과 상처가 가장 강력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에서 상처받고 본인이 상처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 아이들이 지금 1학년에 많이 앉아 있는데 제가 걱정되는 거는 교사들 중에 그런 애들이 몰려있다 보면 사실 교사가 상처받으면서 교사가 변하거든요. 네, 그 변한다는 거는 냉소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 사회적으로 기능을 하고 학교가 맡아야 될 기능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왜냐면 나도 상처받으면 내가 파괴되니까 상처되는 이제 학부모를 통해서 애들을 통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는데 상처 안 받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너무 좋은 그 성향과 그 사랑을 좀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동적이네요. 자, 이때 화면에서 긴장감이 우리 임진혁 선생님과 노현아 선생님이 긴장을 하면서 되게 뭔가 준비를 하시는 게 너무 느껴져요. 우리 먼저 1학년 들어가신 임진혁 선생님부터 조금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저 방청객 하러 왔는데 갑자기 말해서 당황스럽지만 아무튼 상미쌤 진짜 존경해요. 저 그 말이 첫 번째 떠올랐어요. 제가 이 반에 들어가 보잖아요. 그리고 1학년에 다른 반에 또 들어가 봐요. 그럼 각 반이 비교가 되거든요. 근데 상미쌤 반이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진짜 대박. 이게 제가 사람이 약간 살아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반이거든요. 약간 내가 이렇게까지 열이 받는구나. 나 아직 살아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해요. 그래서 저 반이 진짜 힘들다는 걸 너무 잘하는데 상미 선생님께서 저렇게 수업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 보면서 와, 난 진짜 무엇을 하였는가. 진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저 진짜 저렇게 되면은 승관이 자꾸 흔들고 막 안 치고 끌고 가고 너 왜 그러느냐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이상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고 막 난리 피우는데 상민 선생님께서 그거를 꾹꾹 참으시면서 수업을 묵묵히 자기가 이제 생각한 방향대로 이끌어 가시는 게 진짜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 선배 교사로서 진짜 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구나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1학년 제가 하면서 또 인내심이 참 중요하다. 그거를 항상 느꼈는데 그 인내심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민 선생님 진짜 훌륭하시고 너무 배울 점이 많은 그런 좋은 수업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그리고 저 또한 힐링하는 거였어요, 완전. 저도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고민이 돼가지고 상미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토로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교담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네가 담임 선생님 시간에는 안 그러는데 내 시간에는 그러는 거 아닐까?
약간 이런 의문점도 들거든요. 근데 저 아이들은, 원래 저렇구나. 원래 저렇구나 하면서 저 또한 힐링을 하고 저 또한 여기에서 치유를 받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저 그래서 약간, 저 약간 용기가 생겼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보여주셔서. 정말 가까운 분들한테 또 이런 격려 들으면 되게 울컥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 상미쌤 좀 나눠주세요. 두 분이 오신 게 너무 저는 감사하고, 서로 이제 그런 교담 선생님 시간에 진짜 힘들겠다. 나는 좀 이렇게 숨 쉴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진짜 너무 제가 이렇게 단둘이 하고 나가지만 안 될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걱정도 스러워요, 사실. 그런데 그래도 이 아이들도 그 적응을 하면서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에도 잘했으면 좋겠다 약간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상점도 공유하고 막 했는데도 사실 우리 반이 제일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이 학기 초부터 좀 딱 눈에 띄었는데 그런 복불복 반에서 또 일단 경험하는 게 저는 이제 그럼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가 첫 경험을 한 거니까 사실 뭐 잘 이랬는데 얘는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원래 이렇구나라고 제가 첫 경험이라 그냥 그런 마음이 있고 우리 정원 쌤이 또 저와 성향이 진짜 비슷해서 비슷한 그 포인트가 있는데 또 진짜 제가 정말 억누르고 꾹수트라라고 하셨는데 진짜 너무 딱 맞는 표현 같아요. 진짜 내가 이러다가 진짜 혈압 오르는 거 아니야? 지금도 막 여기 이거 뜨끈뜨끈해요 막. 그래서 이걸 정말 잘 풀고 잘 또 이제 또 에너지를 또 모아서 또 쓰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한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의 가장 중요한 점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 말 들으면서 진짜 힘든 반이지만 내가 그래도 맡은 게 내가 1학년 맡은 게 그래도 저의 어떤 성향과도 맞는 것 같아요. 얘네가 이렇게 좀 그 부족한 부분들을 제가 다 채워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리 맞춰주고 뭐 책상 정리해주고 하면서 저는 되게 기뻐요. 그냥 그런 지금 한 달 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좀 저는 벌써 아쉬운 거예요. 얘네를 좀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올해 이렇게 해보고 지금 마음을 잘 지어서 제 부족한 것도 저도 알거든요. 학부모 대할 때도 그렇고 진짜 애들 더 사랑해주고 해야 되는데 저도 약간 무뚝뚝한 면도 있고 막 이래서 그런 면들을 좀 잘 보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듭니다. 네, 맞아. 정말 리셋이 필요합니다. 네, 감사드려요. 너무 훈훈하고 좀 되게 저 들으면서 되게 뭉클한 시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면 단계인데요. 그 상민쌤 이야기 들으면서 아까 우리 미애쌤이나 영은쌤이 좀 질문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또 더 궁금하신 부분이나 수업 보시면서 그 쌤들이 고민하셨던 것들, 그러니까 상미쌤이 그 성찰제 나눠주신 것들에 대해서 성찰적 질문을 하실 분들은 손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미애쌤. 또 아이들한테서 느꼈던 힘듦과는 좀 결이 다를 수 있는, 이제 또 그런 힘듦이 또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학부모님들 이제 몇몇 이렇게 좀 많이 1군과 2군에 속해 있는 그 아이들의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김상 선생님이 혹시 우리랑 이제 같이 한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 하는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태연이는 애 셋인데 어머니들이 조금 뭔가 바쁘시고 뭐 삶에 찌들었으니까 좀 뭔가 우울한 부분도 있어요. 우울하시기도 하고 애가 힘드니까 힘든 거 알죠. 근데 담임을 더 지지해주고 같이 네 맞아요 이렇죠 같이 해야 되는데 저를 적대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약간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선생님 왜 우리 애한테 이러세요? 막 이제 학기 초부터 약간 그렇게 나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대화를 잘 했는데 갑자기 뭘 꽂혀가지고 한마디에 꽂혀서 저한테 다시 전화 오고 와서 울고 교사님 찾아가서 막 얘기하고 이러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엄마가 너무 저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절차를 모르고 학교 생활 자체를 모르고 저는 제 성향상 그리고 제 그 교육적인 어떤 그 신념이라고 할까? 엄마들도 가르쳐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물론 싸우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런 절차입니다 하고 안내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비교하는 거야. 3학년, 1학년 3학년 담임 된다는 거 있는데 왜 1학년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히려 세고 까다롭고 이런 담임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본적인 절차도 안 지키는 학부모.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그 하나 실수가 있었는데 말로 이제 애들한테 이러면 난 뭐 농담 삼아 등짝 스매싱 때릴 거야? 한번 그런 적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재밌나 봐요. 발음 자체가. 등짝 스매싱 맞는다? 막 이제 지들끼리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2월, 7월까지 하면서 이제 학부모가 들은 거죠. 그러면서 등짝 스매싱 때리나? 뭐, 그게 뭐야? 이게 무슨 교사야? 뭐 신고한다는 식으로 나오고 막 정서학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너무 사실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엄마들이 이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제가 죄송하다고 했어요. 제가 학기 초에 중학년 이상 맞다 보니까 제가 말투가 그랬나 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이었고 그 이후로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해명했어요. 장문의 메시지로 해명을 막 했어요. 제 스타일 그렇거든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했고 제가 그런 실수했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이제는 없는데 아이들이 얘기를 합니다. 좀 잘 지도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얘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우려먹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의리구나. 왜 학부모 갑질을 하나. 와, 왜 내가 의리야? 동등한 교육 주체잖아요. 학부모랑 교사랑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왜 믿지 못하는 건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 엄마는 나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나. 자기가 완전 갑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너무 진짜 어이가 없고, 일반적인 학부모가 많지 않아요, 의외로. 아픈 학부모가 되게 많고,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때, 이분은 지금 좀 마음이 아프신 분이야, 라고 깔고, 이제 애들이 우리가 야생동물이 했던 것처럼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학부모들을 대하는 게 힘들고, 내가 왜 그 사람한테 왜 아무 이유 없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진짜 뭔가 열정적인 선생님들이 정년까지 가셔야 된다 생각해요. 아까 우리 밥 먹을 때 얘기했는데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 교사들이 나중에 이상한 학부모 만나가지고 일찍 정년퇴임 해버리고 막 명예퇴직하고 막 이런다고. 오히려 잘 못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남아있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끝까지 정말 멘탈과 체력을 잘 비축해서 남아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적당한 거리감도 있고 하지만 같이 가야 한다라는 게 진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예요. 아, 네, 너무 감동적이네요, 진짜. 아, 마음에 새길 게 너무 많은데 아까 우리 영은쌤 질문하시려고 했던 거 좀 이어서 그 뭐지? 한 아이 이름을 5번 불렀을 때 그거. 네. 상미쌤 마음이 그때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승관이 일부러서 이름 얘기 안 해요. 네, 친구들 이름. 시옷 기읍 가운데 있던 노란 애예요? 사실 수업 나눔하는 거 편집해서 공개를 하는데 오늘은 제가 아까 들으면서 못할 것 같아요. 공개는 못할 것 어렵다고 같아요. 아예 그 생각을 생각에는. 하고 그냥 마음껏 저도 얘기하시고 그냥 일부 공개 영상으로. 네네. 가운데 있던 그 승건이죠? 네. 저는 어떤 포인트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부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 애가 모자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똘똘한 아이들, 제가 빨갛게 칠해놨던 애들은 제가 쳐다보면 알아요. 알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알아요. 눈으로 막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승건이는 마주 보고 맞추고 한참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를 안 보더라고요. 저를 안 보고 미친 거예요. 순간 미쳐 있는 거죠. 2명이, 태연이랑 둘이. 원래 이제 한 번 얘기하고 땡땡아, 수연아, 머쓱입니다, 머쓱. 자, 하나 주고 하는데 그날은 그게 아무것도 안 통하는 거예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가 가서 막 한 거죠. 어쩔 수 없었어요. 네, 5번 이상 됐나요? 눈으로 욕했던 거. 제가 다시 봤는데 했어. 그때 5번을 부르시더라고. 그래서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상미쌤이 뭐지 잘하는 친구들이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상미쌤이 원하는 우리 반 애들에게 잘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지. 저는 좀 이제 공동체라는 걸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옆에 나 혼자 있으면 상관없어요. 제가 계속 눈을 얘기하는 건데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해라.
여긴 내 친구들과 같이 있다. 그러면 배려해야 된다. 네, 배려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두 명은 분명히 그러거든요. 근데 걔네가 그게 탁 터진 거죠. 그 시간대. 원래 안 그래요. 좀 묻혀 있어요. 다른 애들 너무 크니까 하니까 얘네가 묻혀 있었는데 그날은 너무 애들이 조용하니까 걔네가 막 눈에 띄는 거고 아 그게 협조가 되면 제가 조금 알려드리면서 어머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를 믿는다면 좀 따라올 텐데 이 어머니들은 조금 그냥 힘든 거예요. 힘드니까 선생님이 다 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 다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약간 그런 마음이라 아, 이게 참, 네, 힘들어요. 그런 게. 그래서 정말 학부모와의 이런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상담을 전화로만 안 했어요. 1, 2학기 때 줌으로 받았어요. 저희 반은. 줌으로 상담 받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래서 몇 명 했는데 사실 태연이 엄마도 하셨어요. 저하고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근데도 뭔가 래퍼가 형성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아 이게 참 어떻게 해야 학부모들이 나를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그게 가장 고민이 되고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안 맞는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미쌤 참 애쓰시는데 진짜 모든 부모는 내 아이가 잘했으면 하는데 잘한 아이와 못한 아이라고 구분을 했을 때 내 아이가 잘하는 아이로 선생님에게 보여지고 있는지 못하는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아니면 노력하는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아닌 아이로 보여지고 있을까? 그 단어도 참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사실 어렵고 그래서 정진아 선생님 6학년 힐링된다고 하시길래 전 6학년도 무섭지만 진짜 가면 힐링이 될까? 라는 아까 저는 의문점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상미쌤이 진짜 그 많은 에너지들을 클래식 들으면서 힐링하고 계신다니까 대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상미쌤 올해 수업을 2번 볼 수 있어서 더 귀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아이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졌었어요. 네, 감사해요. 네, 선생님들 너무 많은 의미를 발견해 주시고 이렇게 또 훈훈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됐어요. 오늘 수업 나눔하면서도 자신의 수업도 성찰하고 또 상민쌤 수업도 이제 많이 생각하게 됐을 텐데 오늘 수업 나눔을 통해서 깨달은 부분들을 또는 상민쌤 수업을 통해서 느낀 소감들을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상민쌤이 이제 상민쌤은 이야기를 읽어주시고 또 수업 나눔이 어땠는지 나눠주시면 이제 마무리 될 것 같거든요. 네, 소감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자,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항상 제일 듣고 싶어 하세요. 불러보겠습니다. 그대 떠나가는 그 순간도 나를 걱정했었나요? 무엇도 해줄 수 없는 내 맘 앞에서 그대 나를 떠나간다 해도 난 그댈 보낸 적 없죠. 여전히 그댄 나를 살게 하는 이유일 테니. 자, 20대 중반에는 리메이크 앨범도 발매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한 곡을 짧게 조금 다르게 부르고 넘어가겠습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것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차마가 있던 3집을 내고 4집 안에서 가장 사랑받은 노래는 이 다음 노래가 아닐까요? 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네, 저도 제 수업 다시 보고 또 이렇게 준비하고 여러분들 만나면서 네, 힘이 많이 되고요. 네. 흔들리며 같이 울고 웃자는 말씀이 정말 네, 현실인 것 같고 우리가
어제 설교에서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사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사명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다. 끝까지 남아있는 거다. 교직에 이제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직에 있는 동안에 있게 하시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더 힘을 내서 오늘도 이제 그 학부모께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사랑으로 인내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약간 제 다짐처럼 막 썼어요. 그분은 이제 믿는 분이셔가지고 남겼는데, 지치고 힘들긴 한데 제가 그렇게까지 작년처럼 저 코로나 블루 알았을 때처럼 막 힘들지 않아요. 올해는 그래도 애들 가고 나면 웃기도 하고 많이 웃어요. 작년보다 훨씬 많이 웃고 있어요. 힘들어도 아이들 있을 때도 그렇고 보내놓고도 그렇고 좀 어이없이 웃어도 웃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같이 또 새 힘 공부 받았다는 말씀도 되게 도움이 돼요. 제 수업을 통해서 다시 위로받고 다들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해요. 행복한 밤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편집점 잡게 박수 한번 크게 상미쌤이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빡.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